사기만 하면 바로 정규 2등하는 비법 요기요 팔아요. 그런데 파는 사람이 정규 1등? 싸우는 법 알려주자마자 바로 패버리겠다는 거야 뭐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을 거느린 배달산업의 깡패 DH그룹이 호갱을 찾는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던 DH그룹이 12월에 배민 운영사 우한형제들의 지분 88%를 40억 달러에 취득한다는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합병의 주체였던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게 되면 시장을 90% 이상 점하게 되는 독과점 논란이 큰 걸림돌이었어요. 여기에 관해서 자세한 부분은 과거 영상 2등이 1등하는 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공정위가 시장의 공정한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 기업 심사를 진행했고 드디어 1월 29일에 결과가 났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공정위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데, 첫째는 시장 독점이 심화된다. 2019년 자료 기준으로 합병을 하게 된다면 점유율이 99.2%, 99점 몇 퍼센트, 이런 것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신자 확인할 때나 나오는 그런 숫자죠. 실제 국내 배달 산업 자체가 딜리버리 히어로 그룹과 부모 자식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둘째는 다른 배달앱 성장이 제한된다. 최근 언컨택 시대의 흐름을 타고 매출액이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성장세 속에서도 후발주자들은 시장 점유율 5%를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시장 장악력이 현재 너무 강하다. 콘크리트 같은 점유율이기 때문에 새싹이 안 난다, 이런 뜻이죠. 셋째는 수수료 인상 우려인데, 실제로 지난 4월에 수수료 인상 횡포 논란이 있었고 공정위도 이것을 반영하기도 했어요. 합병이 완전히 이루어진 뒤에 땀만 먹으면 되는데 그새를 못 참죠. 결국 공정위는 둘 다 가질 수는 없어. 6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요기요를 100% 매각해 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DH가 지난달 조건부 매각 공고가 나왔을 때는 동의할 수 없다 라고 반발을 했지만 이제는 태도를 바꿨어요. 어차피 배달의 민족만 얻는다면 요기요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가 된 건데 왜 그럴까요? 마케팅 용어 중에 DAU, MAU, UV 이런 숫자들 본 적 있으시죠? 플랫폼 맵에선 이 데이터가 앱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해요. 요기요도 최근에 유노유노와 같은 아이돌을 동원해서 광고하는 걸 실제로 봤는데 맛의 속도를 준수합니다. 같은 자본을 투입하고도 이 데이터 수치가 낮다면 실제로 2020년 하반기의 요기요 신규 설치자 수가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에 따라 잡혔고, 요기요 활성 이용자 수 50% 초도 쿠팡이츠가 60%가 되면서 돈을 때려 부어도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IT 플랫폼에서는 승자독식 법칙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용자 1등을 차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용자 1등이 곧 제일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고 그것 자체가 후발주자들에게 장벽이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에요. DH도 승자 독식 구조를 실현하려면 가장 연비 좋은 자식에게 집중을 해줘야 하고, 요기요는 그 과정에서 똑같이 먹여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라 합병을 했다면 경영진들은 자연 도태의 가능성도 실제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현기차 그룹은 같은 산업에서 두 가지 브랜드를 하지 않느냐, 현대, 기아 두 개의 자동차 브랜드를 소비자 기호에 맞춰 구분을 해서 넌 그쪽을 맡고 난 이쪽을 맡을게 하면서 점유율 장벽을 쌓을 수도 있지만, 얘들은 유형 상품의 시장의 전략이고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는 그 자체에서 무형 서비스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는 게 쉬운 편이기 때문에 제가 경영자라도 합병을 한다면 배달의 민족의 힘을 더 주고 요기요는 점차 도태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DH그룹은 6개월 안에 요기요를 팔아야 되는데 배달의 민족이 워낙 커서 그렇지 요기요도 사기만 해도 바로 업계 2위가 되는 정말 큰 녀석이에요. DH그룹이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한형제들을 인수하는데 지분 88%를 4조 4천억 원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고려를 한다면 시장에서는 요기요의 가치를 약 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시장 점유율은 조사 기간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요기요도 절대 만만한 크기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유통에 관심이 있었던 또 현금 여력이 충분한 회사나 M&A 시장의 하이에나 M&A 전문 사모펀드 자금이 주 고객인데, 문제는 매수자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에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결국 목표가 엑시트를 해서 차익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요기요를 살 사람이 없어서 싸게 투자했다고 한들 나중에 매도를 시도할 상대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사례처럼 업계 1위가 주 고객이 되는데 이번 상황은 업계 1위가 내놓은 물건이
물건이기 때문이죠. 다른 경쟁 업체들에게 매각하는 것도 불편하죠. 내가 안 먹어도 남 주기에는 아까운,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느낌 아니까. 그리고 시장을 약 75% 지배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과 경쟁을 하기에는 누구나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를 찾기에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입장벽 자체를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이 아니라면 영원한 독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장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디서 혼자 먹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달려들어서 뺏어 먹는 게 바로 시장이죠. 스크린 골프 사업을 독점하던 골프존도 더 이상 독점이 아니죠.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스타트업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벤처 투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독과점의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3개 이상의 기업이 시장의 75%를 지배하는 과점을 넘어서 한 기업이 시장을 50% 60% 이상을 지배하는 독점 수준, 이 수준을 이미 배달의 민족이 약 75% 수준으로 달성을 했기 때문에 배민에서 요기요를 떼어내는 건 공정위가 명목상으로만, 요즘 말로 야 내가 오늘도 시장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열일했다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한 거지, 실질적으로 요기요 매물이 시장에 나왔지만 독과점 규제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기요를 도대체 누가 살까요? 네이버나 TV 같은 거 보시면은 요즘 손님 갑질 문제, 배달원 처우 개선 문제, 고급 아파트는 저 멀리서부터 내려서 와라, 또 화물관을 통해서 올라와라, 이런 문제들, 가맹점 수수료 문제까지 배달 산업이 계속 커지는 만큼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진 상황이라 기존의 유통 공룡들도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또 중요한 문제가 있죠. 기존의 요기요 경영을 담당했던 DH그룹이기 때문에 이미 노하우, 경영기밀, 단물이 다 빨린 물건을 과연 누가 살까? 그나마 가장 가능성 있는 사업자를 꼽으라면 쿠팡은 이미 요기요를 따라잡을 기세로 성장하고 있고, 손정희 형님도 요즘 퇴진한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힘이 많이 빠졌죠. 더 이상 회장님 요기요 사기에 돈 좀 더 주세요 하면 바로 귀때기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마트폰 플랫폼으로 세상을 연결하려는 야망을 가진 카카오나 쿠팡에 열등감이 있는 위메프가 그나마 가능성 높은 사업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요기요 가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DH그룹이 배달의 민족을 얻기 위해선 요기요를 매각을 해야 되고, 또 약 6개월 기한 동안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 자체가 매도자에게 불리하고 매수자에게 유리한 상황에다가 요즘 영끌이란 단어가 있죠. 저는 여기서 영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이미 1등이 2등 영혼까지 다 빨아먹은 이 요기요를 제값 주고 인수하고 싶은 기업은 없겠죠. DH 입장에서도 언컨택 붐으로 배달 산업이 2배나 성장을 하면서 배달의 민족 인수로 벌써 기업가치 이득을 엄청 본 상황이기 때문에 요기요를 굳이 비싼 가격에 안 팔아도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정리할게요. 요기요는 과연 알짜 매물인가? 저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요기요가 1조대 매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2조 그 이상으로 매수자가 나타난다. 그것은 보고 왔는가?